167쪽 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67쪽. 오늘 수업이 끝나게 되면 1학년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2학년 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1학년 책도 일부 문제 풀어야 될 게 있으니까 1학년 책도 갖고 오고 2학년 책도 갖고 오라고. 3학년 책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야? 제발 말 같은 얘기 좀 해. 자, 그래서 2학년 책 이렇게 얘기해도 꼭 안 갖고 와. 다음 주에 확인 시켜드릴게.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꼭 2학년 책 사갖고 오세요. 또 2학년 책 갖고 오면서 1학년 책도 버리고 오지 말고 1학년 책 마무리해야 되니까 1학년 책, 2학년 책 같이 해가지고 오시라고요. 오케이? 네. 167쪽 답 부르겠습니다. 1번에 답은 4번이고요. 2번의 답은 2번, 3번의 답은 1번, 4번의 답은 5번이고요. 5번엔 4번, 6번에 5번, 7번에 답 5번, 7번 안 풀었네. 8번에 오목거울을 사용하고요. 오목거울이 빛을 모으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성화체어라는 게 불을 붙이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거울, 빛을 모으는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겁니다. 9번의 답은 5번이고요. 10번의 답은 1번이고요. 11번의 답은 5번. 12번의 답은 얘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리게 되면 이제 볼록거울이니까 한 점에서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리면 돼요. 뒤에 안 그렸는데요. 뒤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안 그래도 상관없다고. 네 알았어요. 죽일까? 네? 자, 요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마치 어디서 하나의 점에서 퍼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하나의 점에서 퍼져나간 것처럼 하나의 점에서 퍼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간다. 요것만 그리시면 돼요. 요 세 개를. 그런데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점에서 퍼져나간 것처럼 퍼져나가게 된다 라는 걸 익숙해지라고 그려드린 거예요. 13번의 답은 3번이고요. 14번의 답도 3번, 15번의 답은 2번이고요. 16번의 답도 2번이네요. 17번의 답은 3번, 18번의 답은 1번, 19번의 답은 1번. 19번이야. 시끄러워. 이거 뭐야? 20번은 이슬방울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이슬방울이 물방울이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 물방울이든 이슬방울이든 똑같은 거잖아. 물방울이 뭐 역할을 한다고? 볼록 렌즈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 이슬방울이라고 써있으면 이슬방울이라고 써. 왜 물이라고 쓰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물하고 이슬은 좀 다르잖아. 넌 물 처먹어라 라고 하는 거는 별론데 이슬을 쳐드세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요정이 된 느낌이잖아. 이슬만 먹고 살아요. 참이슬. 여기서 이딴 얘기 할 줄 알았어. 어린 놈이 벌써 술 얘기하고 앉았고. 넌 참이슬만 처먹어? 아니요. 가짜이슬. 뭐? 참이니까 거짓이슬. 그게 개그냐? 개다 개. 21번. 이거는 원시죠, 원시.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망막 뒤에 상이 맺혔는데 얘를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로 교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뚜렷하게 보기 위해 되나요? 왜요? 맞기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그림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 10점 만점이면 그거는 한 4점뿐이 못 주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자, 질문 받을게요. 16번이요. 16번이요. 2번, 3번, 5번이요. 2번, 4번, 5번이요. 더 말해도 돼요? 7, 19요. 7번, 19번. 79번이 아니라
알아. 6번 10이랑 10이랑 6. 10이랑 6이요. 6 네. 작은 것부터 불러. 11번이요. 11번. 또 있어? 와 엄청 많다. 너 오늘 무슨 문제 있니?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왔니? 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아, 나는 뭔 죄를 줬지? 뭔지 자. 안 됐어요. 2번. 그림은 캄캄한 방에서 전등을 켜고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는 모습이다. 여러분들 눈에서 빛이 나가요. 일단 두려면 안 돼요. 제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거울을 통해서 전등에서 나온 빛이 내 얼굴에 왔어. 그럼 내 얼굴에서 그 전등 빛을 반사하겠죠? 반사한 게 어디로 가? 거울로 가. 다시 또 반사해서 내 눈으로 내 얼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틀린 거? 사람은 전등을 직접 볼 수 없다?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거고. 사람은 거울에 비친 전등을 볼 수 있다. 안 돼요. 이게 각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은 거울에 비친 전등을 볼 수 있다. 거울을 높이 들면 아니, 그러니까 지 그림상에서는 이 그림상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뭐냐면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 같다. 그럼 입사 반사상 얘가 지금 그림상에서 전등이 볼 수 있는 각이 나오냐고. 될 것 같은데. 안 된대. 그래서 2번이 답이야.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 맞고요. 전등에서 나온 빛이 거울면에서 반사된다. 이것도 맞는 하잖아. 전등에서 나온 빛이 사람 얼굴에 반사. 이것도 맞는 편이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라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어떻다? 같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안 보여요. 전등이 여기 전등이 있어요. 사람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게 각도상 얘 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각도상. 이 그림에서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입사각과 반사각 같다. 빛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튕길 거야. 여러분들 각도는 따질 때는 항상 뭘 따져야 돼? 경계면과 수직으로 세운 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걸 뭐라 불렀어? 선. 법선. 그래서 경계면과 수직선을 만들어내요. 법선. 항상 각도는 법선과 이루는 관계.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러면 반사각이 이렇게 요게 반사각이죠. 그런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게 반사의 법칙이라 부르는 겁니다. 항상 같아요. 3번, 4번. 전등과 흰 종이를 사람이 보는 과정을 그림을 보고 나눈 대화이다. 찬우, 전등에서 나온 빛은 바로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 네. 은재, 흰 종이에서 반사된 빛이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렇잖아. 용진, 흰 종이의 표면에서는 반사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네. 여러분들 정반사든 남바다든 상관없어. 항상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리나, 흰 종이에서는 남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사방으로 튀니까 일부가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답이 그래서 5번. 그림은 평면 거울에 의해 물체의 상을 작동한 것이다. 거울에서 반사가 되고 사람은 저기서 반사돼서 일로 들어왔고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냥 거울 뒤에 그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작도 나중 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몇 번이죠? 5번.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A와 B의 크기는 당연히 어때? 입사 반사각이니까 같아야죠. C와 D의 길이도 당연히 같아야 돼요. 왜 같아요? 아니 거울이 두께가 있는데 D가 좀 더 긴데요? 거울의 두께는 무시. 안 써져 있잖아요. 거울의 두께 무시. 맞았는데 그냥 궁금하네. 거울의 두께 무시야. 네 말 맞아. 네 말 맞다고. 거울의 두께가 있으면 달라지죠. 근데 거울의 두께는 무시. 자, A가 커지면 B도 커진다. 당연히 입사각 반사각이니까. C가 길어져도 D는 일정하다. 이게 틀렸죠? 항상 물체하고 거울 사이의 거리하고 거울하고 상 사이의 거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평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체 크기가 동일한 크기가 보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맞는 거고. 6번. 그림은 어떤 거울에 나란한 빛을 비출 때 반사되는 빛의 경로. 자, 반사된 빛을 보니까 뭐였죠? 네. 무슨 거울이다? 오목 거울이다. 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기 때문에 다양한 색이 생긴다 그랬죠? 네. 바로 선상도 볼 수 있고요. 거꾸로 선상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다양한 색이 생긴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 그치? 네. 그림도 그려서 드렸고. 답이 그래서 5번. 네. 대답 그만해 이제. 7번. 거울의 종류와 거울에 비친 상의 모습을 옳게 짝지은 것은, 여러분 가는 내 그 곰의 얼굴이 되게 크게 보이죠? 네. 똑바로 서 있는데 크게 보이죠? 네. 이건 뭐냐면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 네.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네요. 네. 이것도 똑바로 서 있는데 비슷한 크기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구면 거울에서 평면 거울이나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안 된다고. 똑바로 서 있는데 똑같은 크기를 볼 수 있는 건 구면 거울, 볼록 거울 또는 오목 거울은 안 돼요. 똑같은 크기지만 뒤집어져 보여요. 그래서 나는 평면 거울이라 얘기를 해야 돼요. 다는 똑바로 서 있는데 되게 작아 보이죠? 이건 빛을 퍼뜨리는 거예요. 볼록 거울이에요. 다는. 라는 똑바로 서 있냐 뒤집어졌냐? 뒤집어진 거. 뒤집어졌죠? 뒤집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게 작아 보이죠? 네. 되게 멀리에서 오목 거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뒤집어졌는데 작은 상이 보이게 되거든요. 라는 오목 거울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작도를 할 줄 아는 데서. 답이 그래서 7번. 7번. 답이 7번. 5번. 변변호. 네. 변변호요. 변비라. 아. 10번. 걔랑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들어. 이 화면상에는 안 나왔어. 저 카메라에 나왔지. 자, 다음 글과 같은 특징을 가진 광학기기.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 똑바로 보이는데 바로 섰대. 네. 나란하게 입산 빛이 퍼지게 됐대. 아, 그러면 볼록 거울이잖아요. 볼록 거울 고르라고요. 그러면 뭐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11번. 그림 같은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렸어요. 무슨 거울이에요 이거? 그림에 있는 그 가로친 하얗게 친 부분이니까 이거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는 무슨 거울이라고?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이라고. 자, 평면 거울보다 좁은 범위가 아니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지면 상이 거꾸로 쓴다. 볼록 거울은 항상 똑바로 보여요. 틀렸고요. 물체가 거울에서 멀어지면 상이 물체보다 커진다. 물체보다 항상 작게 보여요. 틀렸고요. 우진아, 네. 설명을 하면 들어야지. 멍 때리지 말고. 네. 4번. 나란하게 입선 빛은 거울에서 반사 후에 한 점에 보인다. 얘는 빛을 퍼뜨리는 볼록 거울이라고. 틀렸고요. 물체가 거울로 가까이 갈수록 물체와 상의 크기가 비슷해진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아하. 16번. 여러 가지 렌즈 중 물체를 실제보다 크게 볼 수 있는 것. 크게 보려면 빛을 모으는 거예요. 빛을 모으는 렌즈는 무슨 렌즈다? 볼록 렌즈. 렌즈는 모양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두께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어요. 가운데 부분이 두꺼우면 볼록 렌즈고요. 가장자리 부분이 두꺼우면 오목 렌즈예요.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걸 고르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건 2번 하나뿐이 없죠? 1번, 3번, 4번은 다 오목 렌즈예요. 사이드 가장자리 부분이 두꺼워서. 5번은 렌즈가 아니지, 그냥 유리지. 답이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 19번. 어떤 렌즈에 나란한 빛을 비추었더니 그림과 같은 경로로 빛이 진행됐다. 빛이 퍼졌네요. 네. 무슨 렌즈? 빛을 퍼뜨리는 오목 렌즈. 갑시다. 렌즈 가운데가 주변보다 얇다. 맞죠?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얇은 거예요. 공기와 렌즈 경계면서 빛이 굴절한다. 당연히 렌즈는 굴절하는 게 맞는 거고요. 물체 가까이에 렌즈를 대면 물체보다 큰 상, 빛을 퍼뜨리는 애들은 큰 상을 만들 수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틀렸고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면 거꾸로 주나. 볼록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퍼뜨리는 애는 항상 똑바로 서 있는데 작은 상만이 나와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답 2번. 171쪽은 했나요 우리? 답이 근데 왜 2번이에요? 답 1번이라 그랬지 않았어 내가? 2번이라고 그랬는데. 답을 부를 때. 네. 지금은 2번이라 그랬어? 네. 1번이야. 네. 잘못했어. 네. 뭔가 기분이 나쁘지? 왜요? 어? 왜냐고? 네. 그런 게 있어. 네? 너도 왠지 기분이 나쁘게 내가 만들어줄게. 느껴봐. 자, 오늘 진도 나가면 되겠네요. 오늘 진도는 파동과 소리 다 나갈 거고요. 지구과학 시간엔 대단원 완성하기 그거 제가 홀수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거 끝날 겁니다. 지구가 끝났으니까. 자, 파동과 소리. 자, 일단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파동이 정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뭘 배우든지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뭘 보고 파동이나 그러는지. 어떤 한 점에서 만들어진 진동, 떨림 또는 에너지 상관없어요. 진동이, 떨림이,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 불러요. 파동이 막 흔들지 마. 파동이 뭐다. 수업방에서 하지 마. 파동이 뭐라고 읽어보세요.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목소리도 소리도 파동이에요. 여기서 누가 떨어? 성대가 떨어. 그럼 누구를 흔들어줘? 주변에 있는 공기를 흔들어줘. 이 흔들린 공기가 여러분 어디까지? 귀까지. 이 흔들림이 귀로 가는 거야. 여기 있던 공기가 직접 가진 않아요. 여기 있던 공기가 직접 가면 내가 말할 때마다 너는 바람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이러진 않잖아. 여기 있던 공기가 주변 공기를 흔들어. 그 흔들림이 옆으로 전달되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어디를 때린다고? 고막을 흔들어줘요. 그 고막이 흔들리면서 그 귀 내부에서 그 흔들림을 소리로 감지하는 청각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청각신경을 타고 어디로 가? 대뇌로 가요. 그래서 아 무슨 소리가 들렸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럼 제가 말한 소리는 뭐를 타고 갔어요? 공기를 타고 갔죠. 네. 이 공기가 그럼 나의 목소리, 소리를 전달시켜줬죠. 네. 그래서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그다음. 매질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매질. 모르면 닥치고 있어. 제발. 뭐라 부른다? 매질. 쟤를 없애버리는 매직을 만들어버릴까? 아, 난 진짜. 매질. 그런데 중요한 건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기가 내 소리를 전달시켜 주지만 여기 있던 공기가 여러분들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공기가 흔들리고 옆에 공기를 다시 또 흔들어주고 흔들리고 이게 전달이 되는 것 뿐이지 매질이 직접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네. 여기 사람이 있었어. 네. 내가 축구 대답하지 마. 제발. 축구를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뽕 빠졌네. 안다. 생각을 해볼 때 반대쪽에 돌멩이 큰 걸 던져서 여기서 물결이 쫙 퍼져 나올 테니까 얘가 떠밀려 오면 되겠다. 안 돼요. 물결파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물결파에서 물은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것 뿐이지 물결파대로 쫙 전달돼 안 돼? 안 돼. 파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파도는 실제로 물이 일 끝에 부분에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높낮이 차이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던져봤자 얘는 그 자리에서 딩딩딩 떠있기만 하는 거지. 이쪽으로 밀려오지 않는다는 거. 안 움직여요. 해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는 한 안 움직여요. 네가 쳐 맞춰서 저를 넘어가지 않는 한 안 움직인다. 해보시면 알아요. 바람이 불면 얘기가 달라져요. 바람이 불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자, 잔잔한 호수에서 한번 해보시면 전혀 안 온다는 거. 돌을 100만 개 던져봐 오나. 자, 그래서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네. 뭐가
수업 방해했어. 아니 대답도 안 해요? 하지 마. 방해된다고. 너 말 끝날 때마다 네. 그게 대답이야? 대답이 하지 마. 엄마한테 가서 일러. 대답도 못하게 한다고. 이놈의 아가 이상하다고. 그만 다니겠다고. 땡큐야. 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파동을 구분할 때 크게 뭐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종파라는 게 있고요. 횡파라는 게 있어요. 오. 종파는 어려운 말로 소밀파라고 부르고요. 네. 횡파는 고저파라고 불러요. 네.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거예요. 이런 파동이 있거든요. 이런 건 종파라 부르고요.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게 있어요. 이런 건 횡파라고. 언제야? 왜 쳐웃어? 저 엄마한테 가운데 이른다? 기호 때문에요. 수직이잖아. 네. 수직을 보고 왜 웃냐고. 왜냐면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이 머릿속에 욕분이 없는 거사. 아니 이것만 그리면 다들 좋아해. 착하게 좀 살아. 수직이야. 니들이 생각하는 연날린 게 아니라고. 아니 왜 이렇게 엿을 좋아해? 아니 저 수학 담임 선생님이 누군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해코지 하겠니? 뭘 아니야 아니기는. 누구신데? 아니에요. 그래 안 물어볼게. 근데 그분이 왜? 아니에요. 진짜. 무슨 말만 하면 아니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처음 맞을 수도 있는 길. 왜 무서워. 이상한 애가 왔어. 학원이 이상해졌어. 이상한 애만 와. 자, 종파가 종류가 많냐, 횡파가 종류 많냐? 횡파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럼 기억할 건 뭐만 기억하는 거다? 종파만 기억하는 겁니다. 종파를 뺀 나머지는 다 횡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종파에 뭐가 있냐면 지진파에 피파가 있어요. 피파. 피파 에스파 배웠잖아요. 네. 피파가 먼저 도착하는 그 파, 피파가 빨라. 근데 피파는 종파예요. 그 다음에 소리가 종파예요. 소리. 소리.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초음파는 소리일까요? 소리가 아닐까요? 소리 진하지 않아요? 소리예요. 초음파는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소리일 뿐이야.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다른 애들은 듣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돌고라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데 지들이 안 들려 그래서 대화 안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초음파도 그래서 소리 이 깍깍대는 게 초음파 같아. 이 영상을 니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내가 수업을 얼마나 너 때문에 방해받는지를. 그나마 애들이 좀 웃어서 봐주는 거지. 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표정이 안 좋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주먹 다짐을 할 거야. 네가 그나마 수업을 나 수업은 방해하지만 다른 애들이 그나마 쳐웃기는 실질 거리게 만드니까 그냥 냅두는 거라고. 수학 시간에도 그래? 네? 수학 시간에도 그러냐고. 아니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씨, 내가 만만해? 이 비주얼이 만만한 비주얼이 아닌데 이것들 아직 어려서 그래. 나 참. 그냥 선생님 머리카락이 베토벤 같아요. 뭐?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많이 들었어. 머리만 길면 다 배짜리 든 거야. 아이씨. 초음파도 종파예요. 자, 소리를 내면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흔들려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러분들 귀까지 가는 거야. 흔들리는 방향하고 진행하는 방향이 나란한 거야. 지렁이 생각하면 돼요. 지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몸을 쭉 늘려요. 그랬다가 다시 줄여. 그래요? 쭉 이러고 가요. 아니 선생님
지렁이가 아니. 잠깐만.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 선생님이 왜 나와? 아니 지렁이가요. 네. 그 제가 우진아, 너네 또 멍 때려. 죄송합니다. 아, 이 두 놈이 참 수업 힘들게 하네. 아니 제가 지렁이를요 봤는데요. 아주 그건 네가 밟아서 그렇군. 왜 쳐 밟고 지랄이야? 밟으면 난리가 나죠. 아니 이게 혼자서 그냥 아니 지렁이가 쟤처럼 지렁이가 있을 때 밟지 말고 우산을 맨날 그어가지고 애들 다 절단시키지 말고.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 혼자서 파라라. 그건 남이 밟은 거야. 아니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길에. 지렁이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지렁이가 혼자 왜 지랄 발광을 해요? 뭔가 나쁘고 등등 다쳤고 등등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네가 갑자기 여기서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지. 쟤는 원래 그런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일반적인 지렁이 가능하면 보시라고요. 네. 쭉 몸을 늘렸다가 쭉 이러고 가요. 실제로. 급한 상황이면 쟤처럼 누가 밟든지 뭔가 허리가 절단이 됐든지 난리가 났겠지. 아니 많이들 하니까 그런 짓을 발로 밟고 죽어라 그러고 비비고 막 그러잖아. 그럼 지렁이가 허리가 있어요? 중간을 보통 허리라고 하잖아. 그래요?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하냐? 그냥 보통 허리라고 하지. 가운데 부분을 배라고 하겠니? 엉덩이라고 하겠니? 배잖아요 가운데. 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배야? 배는 과일. 그지 같은. 자, 횡파는 이걸 뺀 나머지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결파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빛은 다 빛도 파동이거든요. 그래요? 횡파의 모든 빛은 다. 그다음에 지진파의 S파 등등등. 그러면 빛의 종류가 잠깐 빛의 종류가 개 많아요. 보이는 빛도 있고 안 보이는 빛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파, 전자파 이런 것들 전부 다 빛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횡파라고. 횡파가 가는 건 뱀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뱀은 지렁이랑 달리 척추가 있어서 척추뼈 때문에 얘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스르르 미끄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뱀 가는 거 보게 되면 흔들리는 방향하고 나가는 방향이 수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 생각하라 그래서 종파는 진행하는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라는 거. 뭐만 외운다? 종파의 종류만 외우는 거라고. 초음파가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도 소리니까 피파하고 소리가 종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이게 빛은 똑바로 간다며. 누가 똑바로 안 간대요? 왜요? 흔들리긴 해요. 진동을 해요. 1대1을 가는 거잖아요. 아니죠. 왜요? 똑바로 가는데 네. 똑바로 가는 애들이 흔들리면서 간다고요. 그럼 양옆으로 흔들리면 똑바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공을 던져서 그냥 공이 똑바로 가. 네. 근데 공을 실제로 정확하게 보면 얘가 조금씩 회전하거든. 네. 그럼 회전하면 똑바로 안 가는 거냐? 양옆으로 안 가잖아요. 얘도 양옆으로 가진 않아요. 흔들리기만 하죠. 빛이 흔들려요? 네. 근데 이거 흔들리는 건 입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기장 또는 자기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근데 왜 해봤자 자기장이 있어요? 못 알아먹잖아. 지금은 수준이 낮아서 좀 더 사이즈가 올라가면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이즈가 안 돼서 설명을 못 해드려요. 넌 백 입는다 이딴 얘기하려고 사이즈 보는 거야? 와 진짜 쓰레기. 자, 그래서 파동이 저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을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프를 표현을 해요. 이렇게 꿀렁 물결파 생각하면 되잖아요. 파도 치는 거. 네. 자, 이렇게 제일 높은 부분을 뭐라 부른다? 마루라고 불러요. 제일 낮은 부분은 뭐라 부른다? 골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골. 이거 슛 우리말이에요. 마루는 정상이라는 뜻이고요. 골은 제일 낮은 부분을 뜻해요. 돌짜기. 산 마루, 산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은 뭐? 마루. 마루. 제일 낮은 곳은 골이라 부른다라는 거.
여기가 보통 위치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보통 거리가 나올 거예요. 네. 요 거를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중심에서 볼까지 요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그래요? 똑같아요. 요걸 뭐라 부른다? 진폭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진폭. 진동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뭐라 부른다? 진폭.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니고요.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라는 거. 오케이? 네. 이 모양이 계속 반복돼요. 저 모양이. 여러분 한 번 진동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한 번 진동하는 거. 2번 아니에요. 요거는 이게 아니라 반대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러한 모양이 한 번이에요. 맞아요? 요렇게가 한 번이라고. 자, 정의가 있는데요. 파장이라는 게 정의가 있어요. 파장. 파장의 정의는 파동의 길이를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 파동의 길이.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 동안 거리예요. 뭐라고?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 동안 거리.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거리로 주어졌잖아요. 그치? 이게 뭐라고? 파장이라.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져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마루부터 마루까지 따도 되다.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파장 그럴 수 있어야 돼.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뭐다? 파장이다라는 거. 그런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프가 여기가 거리가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건 뭐가 되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그건 뭐라 부른다? 주기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주기. 주기의 정의가 뭐다?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주기라 부른다는 거. 그래서 파장의 단위는 미터고요. 길이니까. 미터요. 주기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니까 초가 되는 겁니다. 보통 센티미터도 쓰고 미터도 쓰긴 하지만 미터가 국제 표준 단위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미터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파장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주기도 뭔지 알아야 돼요. 정의를. 진동수라는 것도 있어요. 진동수. 진동수 정의는 뭐냐? 한 번 진동 아니지.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진동수 정의가 뭐라고?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했는지를 나타낸 거야. 자, 여기 보세요. 2초에 5번 진동하는 파동이 있었대요. 네. 주기 얼마예요? 생각하고 얘기해. 제발. 주기요? 2분의 5.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한 번에 몇 초 걸려? 5분의 2. 5분의 2. 야, 2초에 5번이야. 이씨. 한 번에 몇 초야, 이씨. 5분의 2. 어휴, 이 수학을 누구한테 배워? 5분의 2초죠? 네. 진동수 얼마야? 정의야. 1초 동안. 2분의 5. 2분의 5야. 단위는 헤르츠예요. 헤르츠. HZ라고 쓰고 뭐라고 합니다? 헤르츠. 여러분들 주파수 얘기할 때 헤르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치? 네. 그 헤르츠. 5분의 2하고 2분의 5를 무슨 관계로 부르냐? 역수? 역수관계에서.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정의상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는 역수, 뒤집은 놈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네. 정의가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라고. 오케이? 네. 네. 파동의 속력. 여기 보자. 여러분 속력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네. 이걸 한 번 진동으로 바꿔볼 거예요. 뭐로 바꾼다? 한 번. 한 번 진동.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뭐라 불러? 파장. 죽인다. 아유, 이씨. 물어보는 게 뭐? 월드컵이요? 넌 귀때기 좀 파고 다녀. 월드컵이 왜 나와 있어? 주기.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파장. 파장.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식이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알면 이거 그냥 나와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그런데 주기 뒤집은 놈이 누구야? 주기랑 역수관계인 놈이 진동수지?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네. 알아야 돼, 조시. 네. 173쪽. 문제 풀어드릴게요. 1번. 파동은 물질이 어느 한 곳에서 만들어진 뭐가?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173쪽에 1번 하고 있습니다. 개념 다지기. 2번.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뭐라 부른다? 두 글자? 매질.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이라고 한다. 지진파의 모온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의 수직이다.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수직인 걸 횡파라고 부르죠? 네. 지진파 중에서 횡파인 건 뭐? 에스파. 에스파가 되겠죠. 에스파. 2번 OX 문제. 빛의 매질은 공기다.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빛은 공기를 흔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넌 사이즈 안 돼서 어떻게 이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빛이 말 그대로 매질이 없으면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 있잖아요. 우주.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빛이 매질이 없으면 못 온다는 얘기잖아. 말이 안 돼. 빛은 매질이 없어도 알아서 전달이 돼요. 네가 사이즈가 안 돼서 지금 얘기를 해보자 못 알아먹는다고. 근데 그 전기장이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전기장의 진동 때문에 알아서 자기장의 진동이 만들어져요. 이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다며요. 자기장. 아니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면 이 입자가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서 그 전기장이 흔들리면서 그 흔들린 부분이 자기장이 되고 자기장 진동이 다시 또 전기장 진동을 만들어내면서 공간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지가 그게 빛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네 사이즈가 안 돼서 설명을 해봤자 못 알아먹는다고 지금은.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기를 띤 입자가 주변에 전기장 이런 걸 얘기해봤자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배워서. 그럼 빛이 전기예요? 아니요. 또 다른 얘기예요. 전기가 왜 나? 빛을 설명하려면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네가 지금 얘기해줘봤자 못 알아먹는다고. 왜 계속 쳐물어? 사이즈가 안 돼서 지금 못 가르쳐 드린다고 얘기하면 계속 쳐묻고 있잖아. 그만 쳐물어. 빛 말고 다른 걸 물어봐. 알려줄 때. 지금은 네가 얘기해줘봤자 이해가 안 돼서 못 알아들어요. 그럼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래서 1번은 X예요. 빛은 매질을 필요하지 않아요. 파동치가 조금 희한한 파동이에요. 자, 2번 골은 매질의 가장 낮은 위치다. 맞죠? 네. 제일 낮은 게 골, 제일 높은 건 마루라 불렀잖아요. 그죠? 코드마루. 3번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맞죠? 네.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도 이동한다? 아니요. 아니라고. 매질은 진동만 하는 거고 에너지만이 전달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루는 가장 높은 위치 맞고요. 네. 물결파에서 물은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맞아. 네.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겁니다. 5. 파동의 종류 종파만 외우라고 하셨죠? 네. 소리 종파고요. 지진파의 P파 종파예요. 나머진 다 S파입니다. 네. 대답 좀 그만하라고. 그럼 지진파이 B파하고 전파하고 소리라고 하셨죠? 전 왜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소리하고 P파만이 종파라고. 아, 네. 전파. 아, 니네들은 결은 다른데 비슷해. 진짜 다르거든? 네. 근데 비슷해. 날 빡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비슷한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넌 개 떠들면서 날 빡치게 하잖아. 너 떠들 때 쟤는 멍 때려. 그러면서 날 빡치게 해. 두 놈이. 결이 다르잖아. 내가 빡치는 건 똑같잖아. 됐냐?
그 거지 같은 걸 다 설명을 하네. 4번 그림은 물결파 모습이다. 각 부분에 알맞은 명칭을 쓰냅니다. 기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제일 높은 부분이니까 마루. 니에는 골. 디귿은 뭐예요? 파장 그렇죠, 파장이에요. 리을은 진포 그렇죠,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니까 리을은 진폭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다.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건 파동이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거라고?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바꾼 거라고. 그래서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주기고요.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파장이니까 주기분의 파장이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 이게 자연스러우면 개념이 잘 잡힌 거라고. 근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또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주기분의 1이 진동수라서 진동수 곱하기 곧 뭐다? 파장인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는 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오케이, 이해됐어? 자, 잠깐 쉬었다가 소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까지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그다음